자, 이번 시간은 요약집 18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이용활동입니다. 자, 이용활동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출제될 단어만 서너 개 체크해 드릴게요. 한 장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그리고 3번 동그라미. 3번에서 집약적 이용이 있죠. 집약적 이용이 과거에 10회 때, 11회 때 아주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괄호 1번 도시 섭포롤 현상 1번 동그라미. 섭포롤 현상도 뜻은 알아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가요. 괄호 3번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괄호 3번 동그라미. 얘도 초창기에는 여러 번 나왔는데 요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른쪽 페이지, 괄호 5번 동그라미 한계지 해서, 자, 집약적 토지 이용, 다음에 스포롤 현상,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그리고 한계지 네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얘는요 7월 8월 문제 풀이 들어가면요 그때 설명을 다 드리고 문제 한번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92페이지 제2절 부동산 개발. 자, 개발 파트에서 만약 출제원들이 출제를 하게 되면요, 주된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개발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개발의 위험이 나와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얘가 항상 A급입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가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자, 이 두 개 파트에서 문제가 거의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출제 빈도를 따지면요, 민간 개발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둘 다 A급인데 뭐가 더 중요하다? 민간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부터 먼저 봅니다. 자, 위험과 타당성 분석은 199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99페이지. 자, 그럼 199페이지 네모 4번. 자,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인데 위험이 종류가 세 가지. 얘는 어려움 없잖아요. 자, 첫자 보고, 자, 법으로 시비를 가리자. 법 시비. 세 가지 암기시켜 드렸죠. 법, 법률적 위험. 시, 시장 위험. 비, 비용 위험. 법 시비. 세 가지겠어요. 자, 먼저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줄 모두 밑줄 아세요. 인, 허가, 반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지금 핵심 단어가 빠지는데요. 뭐 끝에 오른쪽 여백에다가 하나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화살표, 흡수율 분석 적어주고요. 흡수율 분석입니다. 따라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한데 얘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이 단어가 잘 나와요. 3번,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해서 해결하더라 까지만 확인하시고, 이상 세 가지가 법, 시비,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5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요.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예, 항상 A급입니다.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자, 먼저 네모 박스가 보이죠. 박스가 보게 되면 단어 5개 부등어 보이죠. 이 5개 분석 순서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잖아요. 프로야구에서 지명타자를 지시성 타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단어 5개 그대로 지시성 타자가 나오니 지, 지역 경제 분석, 시, 시장 분석, 성, 시장성 분석, 타, 타당성 분석, 자, 투자 분석, 지시성 타자 5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시성 앞에 거 세 개를 묶어서 파란 글씨로 뭐가 되어 있죠? 시장 분석. 다음에 뒤에 거 타자 두 개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파트를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전혀 안 해도 되니까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에서 상세히 다 나왔습니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크게 흐름은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흐름은요. 지시성 타자라고 한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 분석. 다음에 시장 분석. 다음에 시장성 분석. 다음에 타당성 분석.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입니다. 다섯 가지. 그래서 이제 지시성 타자 이렇게 암기냈고요. 직접 순서를 묻는 문제도 과거에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시성 타자. 다시. 지시성 세 개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 되어 있죠. 다음에 타자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5단계 순서와 2단계 순서예요. 5단계, 2단계. 그러면 지시성 타자 5단계를 강조한 학자는요. 아주 우리 학교론의 쌍두마차 두 분 계시는데요. 그 한 분이 건국대학교의 조지훈 교수예요. 이분이 쓴 대학교 교재를 보게 되면 지시성 타자 5개로 구분하고 있고요. 다음에 2단계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 학자가 또 역시 그 쌍두마차 중에 나머지 한 분인데 안정건 교수예요. 이분은 아마 한성대학교 쪽에 계시다가 지금은 나오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저한테는 지도교수예요. 그래서 저하고는 아주 인연이 좀 깊으신 분인데 수험생들은 이분을 가장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출제 몇 번 들어갔거든요. 왜 싫은 줄 아세요? 나왔다 하면요. 학교론이 엄청 어려운 거야 그냥. 너무 어려워.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시만 나왔다면요.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포 조절이 가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그냥.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분은요. 이제 어느새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대학교도 나오셨고 나이도 드셔가지고 출전 들어갈 리가 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해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조지훈 교수님은 지시성 타자 5단계고 안 교수는 자 지시성을 묶어서 시장 분석, 타자 묶어서 경제성 분석 2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5단계와 2단계를 섞어서 출제하면 엉터리 문제입니다.
문제를 묻게 되면 아예 얘를 대놓고 묻든지 아니면 얘를 묻든지 구분해서 물어야 됩니다. 근데 통상 요 파트는 흐름이 위에 게 훨씬 더 잘 나와. 훨씬. 근데 아래쪽도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자, 지역경제분석 말 그대로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지역경제 분석. 예를 들면 여전히 평택 하면요, 삼성전자, 워낙 자 대기업 때문에 전망이 좋잖아요. 그럼 이제 평택 지역의 흐름을 파악하자.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첫 번째 지역 전체를 분석하니까 총량적 분석이 돼요. 총량적 분석이다. 제자가 빠졌네요. 두 번째, 지역 전체를 분석하니까 거시적 분석입니다.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경제 기반 분석이죠. 경제 기반 분석입니다. 단어가 더 없죠? 여기다가 단어를 추가로 적어주세요. 경제 기반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입지계수가 나와요. 다음에 경제 기반 성수가 나와요. 따라서 경제 기반 성수는 입지계수와 경제 기반 성수를 말하는데, 그런데 입지계수는 항상 나왔다 하면 계산 문제. 근데 얘는 여러분 처음 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업을 했어요. 입지 선정에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입지계수는 2줄짜리 공식이 있고 4줄짜리 공식이 있고, 분명히 분모는 전국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분자는 지역 동그라미. 따라서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정 산업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입지계수는 주로 뭘로 나와? 계산 문제로 해요. 입지계수가. 참고로 이 파트는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원래 연타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지만 항상 A급입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피해 나갈 확률도 배제는 못해요. 다음에 경제 기반 성수는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어느 미국의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무슨 사고? 총기 사고. 그래서 총기 사고. 총고용 인구 나누기 기반산업 인구 총기를 암기시켜드렸거든요. 그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입지 선정에서. 따라서 이러한 입지계수나 경제 기반 성수를 분석하는 것이 어디 들어가? 1단계. 1단계. 바로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두 번째, 시장 분석은 시장 분석. 바로 자, 이 평택,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자. 수요 공급 분석입니다. 당연히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늘잖아요. 또 공급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세 번째. 바로 매매나 임대 여부를 따진다. 매매나 임대. 당연히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 매매가 잘 되겠네요. 임대가 잘 되겠네요. 바로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러면 시장성 분석에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요거 흡수율 분석입니다. 요 단어도 빈출 단어 잘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흡수율이 뭐냐 하게 되면 흡수율의 반대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반대말. 흡수율의 반대말은 쉬운 단어입니다. 공실률.
그러면 볼까요? 공실이 10%면 흡수율 몇 프로? 90%. 예. 흡수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얘가 바로 흡수율 분석입니다. 따라서 흡수율 분석은 따로 메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에. 과거 추세를 분석하여서 화살표 미래를 예측한다. 예. 따라서 과거 동그라미. 과거 추세 분석입니다. 과거에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적이 분양이 잘 되었다면 앞으로도 잘 되겠네. 미래를 예측합니다. 다음에 타당성 여부는 자 구체적으로 수익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수익성 여부를 평가한다. 수익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항상 수익하고 비용을 따져봐요. 둘 중에 뭐가 더 많아야 되겠지? 수익이 많으면 좋겠네요. 이런 분석이 바로 타당성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가장 힘든 파트 투자 분석 기법 들어봤죠? 거기서 이제 NPV 순위가도 나오고 PI 수익성 지수도 나오고 IRR 내부 순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순위가 NPV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플러스일 때 투자 결정. 수익성 지수 PI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죠. 내부 수익률 IRR은 뭐보다 클 때? 요거 수익률이죠. 이럴 때 바로 투자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입니다. 자, 이 같은 순서가 조지현 교수가 강조하는 지시성 타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순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안 교수가 말하는 2단계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인데요. 시장 분석은 지시성 세 개 합한 거잖아. 지시성. 이걸 묶어서 시장 분석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음에 타자 묶어서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요. 딱 한눈에 보이잖아.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합니까? 얘를 먼저 하죠. 당연히 얘는 바로 한마디로 선행 분석이다. 먼저 합니다. 얘는 나중에 하죠. 얘가 나중에 하니까 후행 분석입니다. 그래서 혹 모의고사 보시면요. 자, 시장 분석보다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얘를 먼저 합니다. 먼저. 그러면 각각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할까? 첫 번째, 필기되어 있죠. 의의를 공부하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의의와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얘도 의의가 뭡니까?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장 분석의 의의는요.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죠. 다시 말하면요. 채택을 할까 말까 둘 중에 한 가지겠지. 만약 시장에서 채택하기로 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채택하기로 했다면 다음 단계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 분석의 내용은 뭐냐는데요. 내용은 한마디로 입지 선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입지를 잘 해야 됩니다. 동네가 지역이 좋아야 됩니다.
입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본다면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요. 시장 분석은 첫 번째. 자, 지역 분석. 다음에 걸림 분석. 다음 부지 분석. 다음에 수요 분석. 다음에 공급 분석. 이렇게 아래 보니까 강의 노트에 5개 나와 있죠. 5개. 참고로 우리 책 기본서를 보나 예약 집어보나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을 보게 되면요. 안 교수가 썼으니까 예를 설명하면서 딱 구분해 가지고요.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항목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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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5개 항목이 쭉 많고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보시면요. 이것까지 묻는 문제가 또 들어 보여요. 근데 이제 요까지는 너무나 디테일하고 세부적이니까 예.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해드리는데요. 어쨌건 결국 시장 분석은 이렇게 5가지를 분석하더라. 5가지 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한 달쯤 지나면요. 한 달쯤 후를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7월 중순이잖아요. 한 달 뒤. 너무너무 잘 지나가. 예. 벌써 뭐 8개월 지나갔죠. 8개월. 금방 지나가요. 예. 또 눈 깜짝하면요. 7월, 8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예.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한 달 지나갔다 7월 중순게 되면 여러분들 저는 매우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를 애로사항을 앞으로 갈수록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7월 전에도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요. 시험은 이제 석 달, 2달밖에 안 남았지. 그때부터 막 숨이 허걱 막히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못하면 못하는 쪼대로 말이지. 둘 다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 받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 달만 지나가 봐. 날씨 덥지, 공부 안 되지, 하려고 할 거 많지. 산뜻에 밀려 있잖아요. 그때는요,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적으니까 덜한데, 옛날에 저 수업할 때는 기본 200명, 300명이거든요. 그때 되면 아침부터 올 때부터 스트레스 받아. 왜? 내가 맨날 앞자랐는데 어느 놈이 떡 앉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옆이나 뒤에 앉아야 안 됩니까? 그 바람에 하루 다 조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자리 뺏기니까 화가 막 불불 솟는 게 말이지. 그냥 앞사람 뒤통수를 때리고 싶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가 민감하거든요.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되면요, 사람이 되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질이 나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지근지근 때려 부수고 싶어요. 어떻게요? 지근지근 때려 부수고 싶어요. 그래서 지근지근 부수공 암기가 되긴 되겠네. 지근지근 부수고 싶다. 지근지근 부수공입니다. 5가지 있는데 일단 항목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구분해 있지만은요. 지금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5가지 있다고 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인데 여기서 채택하기로 했다면 뭐죠? 지시성을 통해서 좋다, 채택한다고 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정보 제공. 그럼 이제 경제성 분석은 이제 세부적이에요. 세부적. 구체적으로 수익성 여부를 체크합니다. 수익성 여부를 결정해서 어떻게 하지? 개발을 할까 말까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내용이 뭐냐면 자, 어떻게 나와 있죠? 단어가 현금 수지 분석 나와 있죠. 내용은 현금 수지 분석이다.
그러면 현금 수지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숙달이 됐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그래서 이때 현금 수지는 어디까지? 세후. 따라서 세전이 아니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최종 세후 현금 수지 갖고 파악하는데 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예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순정가가 0보다 크거나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내부가 요거보다 크거나 이럴 때 최종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자 분명히 5단계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2단계 순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8대 2 정도로 압도적으로 5단계를 많이 묻고 2단계도 묻더래 말입니다. 구분해서 줄질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었으니까 책을 보고 정리해봐요. 책을 보시면 200페이지. 자, 첫 번째 지시성 타자 중에서 1번 지역 경제 분석은 동남이 2번, 3번 보게 되면 2번 입직에서 공식 나오잖아요. 3번 경제 기반 성수는 성수가 공식이 복잡합니까? 복잡한 정도가 아니죠. 공식이 뭐 한 개도 아니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엄청나잖아요.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시급하는 거지. 이걸 다 무시하고 제가 미국의 총기 사고 그래서 총기 간단히 제가 지난 과정에서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로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바로 경제 기반 분석이고 얘가 바로 1단계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한 장 넘어가요. 두 번째 시장 분석은 1번 보게 되면 특정 지역시장에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그래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면 시장 분석인데 얘를 싹 바꿔서 시장성 분석 바꿔서 묻잖아요. 시장 분석입니다. 4번 자 내려가 세 번째가 뭐죠? 시장성 분석인데 시장성 분석은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이고 그래서 키워드만 찾으면 바로바로 지문이 보여요. 그래서 4번 보니까 흡수율 분석 밑줄,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 한 줄 내려가서 밑줄입니다. 과거나 현재 추세를 토대로 미래를 예상하는 데 있다. 미래를 예상한다. 그런데 이제 굳이 엄밀히 따지면요. 미래를 예상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미래를 예상하지. 어떻게 과거 빅데이터 통해 가지고 우리는 미래,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흡수율 분석은 말하자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한 이거 개발되겠네. 그걸 하는 것이 정확히 하면요. 이거는 아주 표현이 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미래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인데요. 경제성 분석. 그럼 내려서 이제 타자 나왔죠. 그래서 1번 타당성 분석, 다음에 투자 분석. 타당성 분석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고 투자 분석은 각각 세 가지 순정가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내부가 요거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여기까지가 5단계 순서가 돼요. 그러면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이제 박스가 눈에 보입니까? 칠판 보세요. 요거 2단계, 2단계. 5단계 설명 다 드렸고 이제 2단계로 나와요. 2단계. 자, 끝났습니다.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끝났으니까 다음에 민간 개발이 사실은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민간 개발. 앞에 봐야 되겠네요. 자, 민간 개발은 196페이지죠. 196페이지. 3번 민간 개발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4번 내려가서 자, 제3섹터 토지개발 4번도 앞에다 별표하시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3번 민간 개발입니다. 자, 상당히 요약을 정말로 확실히 요약해버렸는데 보기는 좋겠네, 그죠? 너무 요약이 되어 있어서. 1번 자체 개발은 그대로 보세요. 소유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하니까 가장 많은 케이스고, 이때는요, 자, 여백에다가 단어 하나만 적어줄래요? 위험이 크다 적어주고. 자체 개발은요, 소유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위험이 크다. 위험이 크니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2번부터 지주 공동 개발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주 공동 개발이 필요합니다. 1번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은, 자, 공사비를, 자, 건물의 일부를 받잖아요. 건물의 일부를 받더라. 그래서 자, 이런 예가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죠. 요거 모두 밑줄 아세요.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비율에 나누어서, 자, 이렇게 공사비를 받더라. 네, 나누어서 가집니다. 나누어서 공사비를 변제받기 때문에,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이미, 자, 토지와 건물 비율대로 공사비를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여백에다가 화살표 하나만 적어주세요. 수수료 X. 수수료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자, 토지 건물의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남에 2번, 3번 의미였고요. 4번 보게 되면 사업 위탁 방식이 있죠. 그래서 3번 토지 신탁 방식이 있죠.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 두 개를 묶어주고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네요. 설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다음에 개발업자가 있다. 또는 신탁회사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맡겨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되고요. 땅을 받았죠. 수탁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해달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문제가 뭐죠? 등기. 소유권 등기죠. 개발해 달라고 하면서 등기도 몽땅 넘겨져요. 등기가 넘어갑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자가 붙어요. 신탁. 얘가 바로 토지 신탁행위입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무조건 신탁자가 붙어요.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등기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고 그대로 갖고 있다. 무슨 말이죠? 사업만 맡겼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업 위탁형입니다. 따라서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은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 방식, 등기를 안 넘겨주면 사업 위탁 방식입니다. 다시 신탁자가 들어가면요, 등기가 넘어간 겁니까? 넘어가지 않은 겁니까? 넘어갔죠. 근데 이 신탁은요, 학교는 범위 박힙니다. 박힌데도 불구하고 18회 때 신탁 문제가 나오고 가끔 지문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기는 그렇고 신탁의 종류가 4가지 있어요. 4가지. 신탁하게 되면 신탁. 첫 번째 개발 신탁입니다.
두 번째가 관리신탁. 세 번째가 처분신탁이었어요. 네 번째가 담보신탁이었어요. 참고로 신탁하게 되면 이렇게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네 가지가 있더라. 그러면 소유자가 땅을 맡기면서 등기 다 넘겨주고 개발 좀 해주세요 맡겼잖아요. 얘가 바로 개발신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신탁은요, 바로 토지신탁은 이제 얘를 말해요. 토지. 지금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바로 토지를 맡기면서 개발해 주세요. 토지 개발 신탁입니다. 그러면 과거 시험은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신탁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매입 신탁. 이런 말은 없어요. 틀린다. 과거에 10회 때 나왔습니다. 처분 신탁은 있어도요, 매입 신탁은 없어요. 그리고 18회 때 요거 담보 신탁. 정답, 예를 묻는 지문도 한번 출시되었거든요. 그러면 담보 신탁이 뭐냐면요. 담보 신탁. 담보 신탁에 보면 돼요. 자, 신탁회사가 일단 신탁 계약 체로 등기 다 받아왔잖아요. 받아오게 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신탁 정서를 줘요. 토지 소유자에게 신탁 정서를 발급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보험 가입 보셨잖아요. 보험 정서 받듯이 신탁 정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소유자가 신탁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돈 빌리죠? 은행 가세요. 잡힌다. 뭘 잡히지? 얘를 잡히는 거예요. 얘를. 갖고 있던 신탁 정서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융자받죠. 자금을 받더라. 이런 것들을 담보신탁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물으면서 어디 속합니까? 정답 담보신탁이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신탁 종류가 크게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이 흐름은 바로 토지 신탁은 개발 신탁을 가리킵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신탁형, 등기가 안 넘어간다 위탁형입니다. 우리 예약집에도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예약집 표를 보게 되면 눈에 쏙쏙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만 먼저 정리하자면 첫 번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소유권. 자, 토지 신탁은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지? 신탁회사가.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형식적으로 소유권은요, 신탁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등기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소유자가. 소유권은 이제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제 4번 누구 명의로 합니까? 하게 되면요. 위탁형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요. 토지 신탁기는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이익이 누구한테 귀속이 됩니까? 이익이 귀속입니다. 이익은요, 전부 다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이익은 모두 소유자가 가져가고, 그러면 개발업자나 신탁에서는 일단 개발해줬잖아요. 이익은 소유자 다 가져가. 그럼 얘들은 뭘 가져가죠? 예, 수수료.
그래서 얘는 스스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수료 주체는요, 신탁회사니까 신탁경은요, 신탁회사가 수수료 받아가고요. 신탁회사가 수수료 받아가고, 사업위탁경은 누가? 개발업자,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수수료 받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사업 위탁형과 토지 신탁형을 비교했습니다. 다음에 4번. 자, 4번 보게 되면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얘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 자금 조달이나 상호 기술판의 필요 때문에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죠. 바로 컨소시엄 방식입니다. 5번요. 건설협력금. 5번은 X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왔어요. 버리시고. 그리고 4번 제3섹터 토지개발 별표되어 있죠. 거기 네 가지네요. BTO 방식, 2번 BTL 방식, 3번 BLTB 방식, BLT 방식인데 괄호가 빠졌구나. BLT 방식, 4번 BOT, 5번 BOO 여러 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는요, 요약집에 설명이 되는 요약집 봅니다. 자, 요약집 아니고 강의 노트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참고표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은 자, BTO 방식, BTL 방식, BOT 방식, BO 방식 있죠. 이거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의 노트 보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각각 단어 네모가 3개씩 나와 있죠. 여기다가 단어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자, 빌더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건설.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T는 트랜스펄. 해석하면 이전. 오퍼레이터 운영. 그래서 어떤 질문 나오더라도 건설하고 이전하고 운영하면 BTO만 바로 찾으시면 돼요. 다음에 B는 뭐? 건설. T는 이전. L은 리스, 뭐? 임대. 이렇게 단어만 찾으시면 질문 다 풀려버립니다. BOT 방식. B는 뭐지? 건설. O는 운영. T는 트랜스펄 이전. 이대로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BO 방식은 B는 건설. O가 오운이죠. 그래서 소유. 다음에 오퍼레이터 운영.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돼요. 얘만 떠올리면 문제 다 풀려요. 다만 구별하자면 자, 요 두 개가 아주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의 구별은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다. 자,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이니까 수익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고속도로를 건설한대.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다 지으면 톨게이트 운영하죠.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BTO 방식 운영 방식입니다. BTL 방식은 수익성이 없다. 예를 들면 기숙사, 청소년 수련원, 복지회관 이런 것들은요.
수익성, 운영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를 다 짓게 되면 건설하고 정부한테 소유권 넘겨주고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따박따박 임대료 받으면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임대료 받더라. 요즘 수도권에 관한 큰 이슈가 뭡니까?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러면 얘를 정부가 해야 하나요? 정부가 맡기는 겁니다. 지금 GTX도요. 민간이 개입해가지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BTO 방식으로 할까, BTA로 할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대기업이 철도를 건설한다. 또는 이제 고속도로 건설한다. 특히 GTX는 뭘까? GTX. A, B, C는. 사실은요. GTX 요 A 노선이 이걸로 정해졌는데 또 병행이 됐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대기업이 GTX를 전부 다 건설해서 이 GTX 건설 다 했잖아요. 건설하고 정부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공사비가 수천억 들어갔지. 이 공사비를 직접 운영해서 회수한다. BTO 방식. 얘는요. 직접 운영하니까 한 30년 동안 운영하니까 수익이 엄청납니다. 수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커요. 위험도 크다. 왜? 운영 안 돼버리면 조져버리잖아요. 예.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직접 운영하니까 두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아요. 얘는 뭡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임대료만 따박따박 받잖아. 얘는요. 망할 이유가 없지. 얘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대기업의 대표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게 되면 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면요. BTO 방식으로 할래요? BTL 방식으로 할래요? 둘 중에 뭐? 어떤 분은 BT요. 어떤 분은 BTL 하시는데요. 정답은요. 대기업은요. BOT 방식은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수익이 클 땐 좋지만은요. 위험이 커져버리면 한 방에 회사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대기업은요. 극구 BTO 방식은 극구 회피합니다. 왜?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은 한 번 더 BTO를 선호할까요? BTL을 선호할까요? 사실은 얘를 선호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 4개 방식이 있기 전에 강의 노트 밑에 보시면요. 손가락 표시되어 있죠. 참고. MRG 방식 찾았습니까? MRG 방식. MRG 방식은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방식인데요. 최소 수입 보장입니다. 이건 뭐냐면 MRG 방식. 얘는 최소 수입 보장인데 얘가 뭐냐면요. 이것이 생기기 이전에 얘만 있었거든요. MRG 방식이.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인데요. 그래서 땡땡에서 뭐 있습니까? 용인이나 의정부에 경전철이 있죠. 저는 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옛날에 강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따로 경전철은 못 타봤습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결론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용인의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은요. 이게 없었고 안 생겼고 처음에 MRG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만약 꼭 바로 뭡니까?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가 나게 되면 몽땅 정부가 메꿔준대요. 자, 메꾼다. 메꿔준대요. 그럼 이 민간 회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는 로또보다 더해요. 대박입니다.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적자가 몇백억 적자 나거든요. 이걸 정부가 다 메꿔주는 거야.
그럼 이 회사들은요, 적정하도 가만히 앉아가 몇백만 원 계속 수익이 생기잖아. 이거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부가 메꿔주기 때문에. 예. 왜 정부는 왜 경제성이 망했을까요? 망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지상위로 달리잖아요. 예. 결정적인 이유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가니까 또 여기 있어요. 노선이 짧아요. 짧으니까 결론은요, 이렇게 섰다 갔다 하니까 결론, 버스보다 느리더라. 그러니까 안 타요. 버스가 더 빠른데. 예. 더 이거 타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개고생 왜 합니까 그냥. 그 바람에 쫄딱 얘는 실패했거든요.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명락전환 대환영입니다. 예. 왜? 적자 다 메꿔지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몇백씩 받는 거야 그냥.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 두 사례 지켜보자마자 정부가 출입이 너무 심하니까 폐지였어요. 그리고 나온 게 얘가 나왔어. 네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GTX 넘어갔어. 또 잘못하면 또 이래 돼버리면 정부가 망하는 거니까. 숫자를 메꿀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이제 니네 GTX 사업을 대기업한테 맡기게 되면 정부는 권할 때 BTO를 권할까요? BTL을 권할까요? 정부는 얘를 권해요. 근데 대기업은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안 해요. 망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예. 사실 처음에 GTX A 노선이 이걸로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폐단 때문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GT에서 다시 RS라고 메모되어 있으니까 BOT 다시 RS 있죠. 예. BTO BTO RS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수익도 크지만 이미 크기 때문에 BOT RS 방식은 절충한 거예요. 뭐냐면요, 수익금이 크니까 반만씩 나누자. 예. 정부가 반 부담해줄게. 니네가 반 부담해라. 그러면 꽂힐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GTX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이해는 하시되 뿌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이 방식은 이제 서로 너무 크니까 반반 나누자, 수익과 위험을. 이 방식까지는 시험이 안 나올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 그 네 가지 방식은 항상 단어만 나오면 그대로 단어만 떠올리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여지껏 계속 그렇게 풀렸으니까. 자, 여기까지 개발을 마치겠습니다. 개발 마치겠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목차는요, 개발 끝났으니까 관리 넘어가죠. 205페이지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